이야기 해주는 남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렇게 하죠. 이야기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야기해주는 남자의 이해남 다작가입니다. 오늘 첫 코너 이해남. 이해남은 말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코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신비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미스터리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두 개 같은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기타 등등 궁금한 이야기, 여러 가지, 모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총망라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 긴장되네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라는 점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냐면 꽤나 의학적인 주제예요. 여러분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수영장에 갔는데 임신을 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이 뚱딴지 같은 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몰랐겠지만 저도 몰랐어요. 이 수영장에서 임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꽤나 오래전에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그것도 외국에서. 때는 2009년입니다. 2009년에 폴란드에서 한 폴란드인 여자아이가 호텔 수영장 물에 있던 정자로 인하여 임신을 했다는 주장을 해버려서 엄청난 파문이 있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주장을 했었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했다고 합니다. 또 2009년이면은 지금보다 또 예전이니까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한번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걸 주장을 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들어가 보면 이 폴란드 여자아이가요, 이집트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이 여자아이는 13살이었는데요. 이 여자아이의 어머니, 성함도 나오네요. 마그달레나 크비아트 코프스카 씨가 내 딸이 머물렀던 호텔 수영장에서 사정된 정자 때문에 임신을 했어요 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호텔이 이집트 호텔이겠죠? 아마도. 계속해서 한번 알아보면, 근데 뭐 여기에서는 일각에서는 또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뭐 엄마가 주장한 게 아니다, 아빠가 주장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실제 기사를 찾아보면 전부 어머니가 한 얘기로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당시 주장을 한 당사자인 어머니는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나의 딸이
내 딸이 호텔에 머무는 동안 어떠한 남자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뒤에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라고 주장을 했었고, 그때 호텔 관리 측에 과실을 물으면서 실제로 고소를 진행 중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예요. 실제 이야기. 근데 미안합니다. 엄청난 오류를 범했네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라 전설이에요. 전설.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실제 말이 안 되죠. 자, 아무튼 결론부터 근데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건의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원래 보통 도시전설에 보면은 결론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건의 결론은 없어요. 없어요. 이 사건의 결론은 뭐 그 뒤에 어떻게 됐다더라에 대한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저 그냥 그런 이야기가 발생을 하고 결론까지는 안 만들었나 봐요. 이 이야기가 근데 실제로 많이 퍼졌거든요. 왜 퍼졌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 이야기를 많이 퍼뜨렸다고 해요. 뭐 지금이야 의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또 의학 정보나 이런 거를 쉽게 얻을 수 있잖아요. 근데 과거 2009년으로 하면은 되게 좀 의학 정보나 이런 게 잘 얻을 수가 없잖아요. 물어보려고 하면은 또 병원 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많이 퍼지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작가님,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가능하지 않나요? 공기 중에서는 모를까? 공기 중도 아니고 수중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작가님?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의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론상으로 보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확률로 치면 0은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바로는 로또 1등에 500번 연속 당첨되는 수준, 그 정도라고 하는데, 뭐 사실상 불가능이긴 하지만 0은 아니다. 여기서 또 비율을 이렇게 해놨어요. 차라리 갑자기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서 지구가 멸망할 확률이 더 높다. 근데 이것도 확률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뭐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영장에서 입는 수영복은, 우리가 수영복을 입잖아요. 이 수영복이 몸에 착 달라붙어요. 그래서 이 몸의 이 신체 부위가 빈틈없이 이렇게 메꿔지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적고, 거기다가 더해서 물속에 들어가면 물의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이게 밀착이 돼서 그럴 확률이 더 적다고 합니다. 더구나 또 수영복 소재 자체가 방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막기 때문에 더 확률이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리고 만약에 또 만에 하나 수영복 안 입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수영복에 구멍이 뚫려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도, 우리 수영장 물은 또 소독을 하잖아요. 또 소독을 할 때 어떤 걸 씁니까? 염소를 쓰죠. 뭐 요즘에는 염소 안 쓰는 수영장도 있나요? 전 잘 모르는데 2009년이면 당연히 염소를 썼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염소의 독성 물질이 뭐 한번 씻어낸다고 말끔히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남아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진짜 어떤 변태적인 남성이 수영장 물에 사정을 해도 그 사정된 정자가 얼마 못 가서 죽게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뭐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본다면 그 당시 수영복이 구멍이 송송송, 그리고 그 당시 수영장에 사정된 정자가 염소의 독성에도 견디면서 슈퍼 정자야. 그러니까 확 염소가 와도 다 물리쳐. 그 정도의 슈퍼 정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슈퍼 정자가 이 여자 아이의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바로 근접한 거리에서 얘가 분출이 되어야 한다. 사실 그거는 거의 여기서 설명하는 바로는 사실 그렇게 되려면은 물속에서 성관계를 해야 된다. 사실 진짜 불가능하죠. 정말 불가능합니다. 근데 또 뭐 이런 생각도 있어요. 뭐 또 다른 가능성을 살펴보면 어떤 슈퍼 정자남이 정자를 상당히 많이 사정을 시켜서 정자가 막 그냥 막 몇 조마리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 수많은 정자들 중에서 안 죽은 생존한 정자가 유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 근처에 다른 여자들도 임신을 했어야만 그 가설이 성립을 한다. 결론은 뭐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근데 뭐 이야기 시작부터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우리는 뭐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정말 사실 터무니없잖아요. 너무나 터무니없잖아요. 근데 이 이야기가 생기게 된 배경이 있어요. 왜 생겼냐면 미국에는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인 손실 또는 정신적인 손실 이외에 또 징벌적인 이유로 일반적인 다른 나라였으면 벌금을 내릴 사항인데 벌금을 내리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피해자에게 줄 손해배상액에다가 벌금을 또 추가하는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소송에서 저도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뭐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같이 이 소송을 당해서 발생을 하는 지출에 대한 보상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예요. 내가 소송 걸어 졌어.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면은 그 패소자 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다 그냥 부담하고 이제 소송 지면은 너무나 피해가 크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송을 거는 일이 많대요. 아까 이집트라고 한 거는, 그러니까 이집트 거기 호텔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걸 건 거죠. 그래서 근데 어디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 도시 전설이 그런 게 정확하진 않아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이야기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생겼냐. 그것은 지금 이 미국의 이러한 그 소송 제도 때문에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진짜 뭔 이런 멍멍이 같은 상황이 있나 싶은 정도의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로도 소송을 거는 이유, 그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생겨나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한다고 해요. 이러한 도시전설이 생긴 이유가 애초에 그냥 진짜로 미국에서는 하도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소송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요런 사연으로 소송한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야기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수영장에서 임신할 걱정은 안 하는 게 맞다. 사실 수영장에서 임신을 하려면 로또 1등에 500번 연속으로 당첨이 되는 정도의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그것을 걱정하는 것은 뭐 바보 같다라는 말보다는 그냥 뭐 쓸데없는 걱정이다, 기우다.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어떤 인터넷에서 그런 글을 본 것 같아서, 어린 친구들이 그런 생각을 실제로 뭐 어디에 묻은 정자가 뭐 임신될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진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정자라는 것은 굉장히 생존을 하는 게 힘들고, 더군다나 이 수영장은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 수영장 안전하게 가라. 오히려 수영장은 뭘 무서워해야 된다? 애기들이 시야하는 걸 더 무서워해야 된다. 임신보다 무서운 것은 애기들의 오줌이다. 실제로 수영장에 가면 이상하게 물이 좀 여기 왜 이렇게 따뜻하지? 실제입니다.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이것도 괴담이죠. 워터파크는 똥물이다. 워터파크는 사실상 시야와 응아로 섞인 물이다. 그래서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워터파크 왜 가? 거기 똥물인데.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건 도시 전설이라 하기에는 실제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워터파크 안에서 몸을 부르르 떠는 사람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나 액션 영화를 보다 보면 굉장히 자주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결투를 하는데
그 와중에 비행기가 부서져서 이를테면 창문이 박살이 난다든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폭발이 일어나서 한쪽이 터져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사람이 날아가는 장면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실제로 많이 연출을 하죠. 저도 많이 봤어요. 이번에 할 이야기는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도시전설 중에 하나라고 해요. 비행기 창틈으로 빨려나간 승무원. 먼저 이 이야기를 해드리면 이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고도 4만 피트 상공을 비행 중인 여객기. 평온하던 분위기는 한 승객이 이상함을 느끼면서 불안으로 돌변했다. 창가 쪽에서 공기가 빨려나가는 느낌의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는 것. 승객의 신고에 달려온 승무원은 별일이 없을 거라고 승객을 안심시키고는 소리가 나는 창 쪽으로 다가섰다. 그렇게 한동안 창가에 몸을 붙인 채 어디에서 소리가 들리는지 유심히 살피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에 미세한 균열이 벌어지며 작은 구멍이 생겼고 그 순간 승무원은 그 구멍으로 빨려나가고 말았다. 어머나, 갑자기 신나는 음악이 나오네요. 아무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막연하게 느껴지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비행기 타면 추락하지 않을까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로 그냥 막연하게 비행기라는 이 교통수단에 대한 막연한 그냥 두려움이 담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여기에 진짜 포인트는 이거라고 합니다. 틈새 사이로 빨려나간 희생자의 형체를 떠올려 보는 것이 참으로 무섭지 않나. 근데 저는 딱히 뭐 무섭진 않은데 그럼 이 이야기는 과연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일까? 사실 영화에서는 많이 나오잖아요. 틈이 생기면 그쪽으로 이렇게 쏘로록 기압차 때문에 실제로 과학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게 현실성이 있을까 하고 살펴보면 사실 있잖아요. 비행 중인 항공기의 밀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비행기가 움직이는 성층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죠. 성층권. 비행기는 성층권을 날아갑니다. 아무튼 성층권이 뭐예요? 묻지 마세요. 전 과학 선생님이 아닙니다. 아무튼 이 성층권은 지표면 환경에 비해서 기압과 산소, 기온 등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조금의 큰 틈이 발생을 하면 이 비행기는 긴급 상황에 돌입해서 즉시 비상 착륙을 해야 하고, 참고로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요. 작가님, 조그만 틈새로 빨려나간 사건이 있었다고요? 그게 아니라 실제로 국내에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요거 실화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이에요. 김밥 천국 아니죠. 김천에 이 모 공고 수학여행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친 거야. 어떤 장난을 쳤냐? 그건지 무슨 장난을 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학생들이 이 비상문의 손잡이에, 비행기 보시면은 비행기 타면은 손잡이에 덴저라고, 단 거 아니에요. 덴저예요. 덴저라고 위험하다, 만지지 말라
이런 경고 문구가 써있나봐요. 난 못 봤는데 써있나? 아무튼 그거를 얘가 단결하고 해석을 한 거야. 참, 고등학교 수학여행에서 이걸 덴저를 단결하고, 덴저를 DANGER 단겨. 야, 아무튼 이렇게 해석을 해서 실제로 열었다고 해요. 실제로 열었대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하네요. 뭐라고 나와 있는 거지? 제가 기사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실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오른쪽 날개 부분에 있던 비상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고 회황하는 소동을 벌였다. 아시아나 항공 쪽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이었네요. 아시아나 항공 쪽에 따르면 이날 소동은 제주에 수학여행을 왔던 경북 김천시 땡땡공고 2학년 김아무개 군이 이륙 도중 비상구를 열고 닫는 손잡이를 잡아당겨 일어났다. 이륙 도중이었네. 김 군은 비상문이 조금 열린 채 닫히지 않자 당황해 승무원을 불렀고, 승무원과 승객들이 문이 더 이상 열리지 않도록 잡고 있는 상태에서 공항으로 돌아갔다. 와, 어메이징합니다. 이것은 정말 어메이징하네. 이 친구는 아마 아직도 이야기를 하겠죠, 술자리에서. 내가 이랬었어 이러면서. 어마무시하네요. 실제로 근데 비행 중에 문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실제로는 추락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던 도시전설처럼 만약에 이런 균열이 생겼을 때 비행기 바깥으로 사람이 빨려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면 뭐 옛날 비행기는 모를까, 요즘 비행기는 있잖아요, 자동으로 기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가동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지간한 균열로 인한 기압차는 자체적으로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빨려 나간다고 해도 구멍이 상당히 크지 않은 이상, 정말 우리가 빨대로 물을 이렇게 하듯 전신이 빨려나갈 가능성은 낮다고 해요. 결론은 뭐다? 딱히 현실성이 있지 않다. 그래서 이 비행 중인 기내와 외부의 순수한 기압 차이는 또 0.5기압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비교를 하자면 물속에서 5m 정도 잠수를 했을 때 느끼는, 이 물속에 잠수를 하면 기압이 잠수 안 했을 때에 비해서 0.5기압 정도 높아진다고 해요. 그 정도 느낌의 기압차라고 하니까 진짜 막 인체가 파손될 정도의 그런 강한 압력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뭐 조그만 균열이 생겼을 때 글로 막 우악 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 자, 다 박살이 나면 모를까. 그리고 실제로 야, 이거를 실험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이 미국의 어떤 인기 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실험까지 했대요.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 총알 구멍 정도는 어림도 없고, 총알 구멍도 사실 좀 크잖아요. 뭐 작다고 하면 작지만 아무튼 실제로 빨려 나가려면은 폭약을 사용해서 진짜 아예 터트려야 가능하대요. 근데 심지어 폭약을 사용을 해도
안전벨트로 고정이 되어 있는 이 사람을 빨아들이기는 쉽지 않았대요. 못했다고 써있어요. 안전벨트로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다? 안전벨트를 하자. 비행기 타면 여러분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출발할 때는 우리 승무원 여러분께서 안전벨트 해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되게 한 명 한 명 스캔을 하는데, 이 안전하게 이렇게 쑥 하는 중간에는 안전벨트 푸는 사람 있어요. 풀지 마세요. 혹시나 모르잖아요. 그죠? 나 아무튼 뭐 이와 관련된 도시전설급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것과 비슷한 실제 사고에 대해서 여러분 궁금 안 하셔도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실제로 1988년 4월 28일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1988년에 비행기가 있었다는 것이? 별로 안 놀랍나요? 나는 이런 거 은근히 놀랍던데. 88년이면 진짜 옛날 같잖아. 무슨 완전 옛날 같은데. 1988년 4월 28일에 알로하 항공 243편 사고가 있어요. 실제 사고. 이때 이 보잉 737이라고 하는 이 여객기가 힐로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체 상부가 모조리 뜯겨 나가버린 사건이라고요. 갑자기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동체 상부가 뜯겨 나갔어. 그때 보면은 이때 이 사건이 압력 차이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읽어보니까 뭐 딱히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왜 있죠? 아무튼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하고, 이거는 좀 관련이 있어 보이네요. 1986년 영국에 영국 항공 5390편의 앞 유리가 정비 부실로 인해서 비행하던 도중에 파손된 거야. 화장창 파손된 거야. 뭐 부딪혔겠지. 그래가지고 진짜 실제로 있잖아요.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그때 당시에 비행기를 운항을 하던 기장 있잖아요. 기장. 그 기장이 어떻게 됐겠어요? 앞유리가 파손됐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생각하셨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 기장님께서 파손의 충격으로 비행기 밖으로 튕겨나가서요. 22분간, 무려 2분도 아니고 22분간 튕겨나가서, 안 튕겨나간 게 아니야. 튕겨나가서 22분간 상반신이 방치가 되었다고 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안 좋게 되었을 것 같죠. 근데 놀랍게도 살아남으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남았냐? 이때 이 소형 여객기였다고 하는데, 이 소형 여객기 좌측 앞유리가 갑자기 떨어져 나가면서 기장이 실제로 우악 해가지고 빨려 나갈 뻔한 걸 옆에 있던 부기장이 아유 기장님 저 다리를 잡아가지고 안 돼요 기장님 해가지고 필사적으로 버텨가지고 다른 승무원들이 이제 도와주러 와가지고 기장을 잡아가지고 기장 잡아주고
부기장의 역할로 비행기 조종을 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을 시켰어요. 실화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 이후로 이 기장님은 계속해서 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때 당시에 기장을 구했던 승무원, 부기장님 말고 승무원은 이 사건으로 인한 PTSD가 와가지고 결국 은퇴하셨다고 해요. 그럴만도 하지. 비행기 뜰 때마다 계속 불안할 거 아니야. 또 앞유리가 박살나지 않을까. 참 씁쓸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살았다는 게 정말 기적이네요. 야, 이거 부금이 인공지능인가요? 딱 긍정적인 결말이 나오니까 마치 그 쉬는 시간 종친 것처럼 부금이 나오네요. 뭐 아무튼 이런 실화도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요것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렸을 때 만화 이런 거 잘 안 봤나요? 이거 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영화였나 만화였나, 막 깊은 곳에 잠수하면 막 폐 찌그러지고 그러는 거를 내가 영화에서 봤는지 만화에서 봤는지 봤거든요. 심해에 대한 그런 공포, 그거에 관한 또 예의가 있는데 이거하고 좀 비슷해요. 좀 비슷한 얘기. 어떤 거냐면, 이 잠수부가 이렇게 잠수하는 심해, 깊은 바다, 이 심해 압력은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잠수부가 이제 이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잠수를 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그 수중 호흡기 요즘에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는 게 아니라 파이프 한쪽 끝을 이렇게 수면에 띄워가지고 호흡하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그 옛날 뭐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거 나오면 그 있잖아요. 그 되게 빨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그걸 약간 좀 진짜 장비 느낌으로 이렇게 파이프 연결해가지고 잠수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나온 괴담인데, 그 당시에 아무튼 그 파이프로 그렇게 했었는데, 이때 이 파이프로 연결된 곳은 이 심해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심해 밑에 부분은 되게 압력이 센데 파이프로 연결된 곳은 상대적으로 압력이 낮잖아요. 그래서 심해에 이렇게 잠수를 해나가던 잠수부가 압력차로 이 파이프 입구로 몸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피떡이 돼가지고 잠수복 안에는 옷이랑 뼈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괴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요것도 똑같이 뭐 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까 얘기를 듣고 나서 보니까 에이 작가님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게 돼요? 이게 돼요 작가님?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또 미국의 한 쇼 프로그램에서 실험을 했는데 이 사례는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됐대요. 실제 가능하대요. 이 괴담에 나온 것처럼 실험을 어떻게 했냐, 옛날 잠수복에 고압 공기를 공급해주는 밸브가 끊어지면
이 헬멧으로 몸이 과연 빨려 들어갈까, 이거를 실험을 했는데 실제로 공기가 빨려 나오는 것을 막는 밸브를 제거하고 구형 철제 잠수복으로 실험을 했더니 위장이 헬멧까지 튀어나오는 저력을 발휘했다고 해요. 위장이 헬멧까지 튀어나왔대. 작가님, 미국 쇼프로는 도대체 어떤 프로길래 사람 위장 튀어나오는 걸 실험해요? 아이, 당연히 실제 사람으로 안 했겠죠. 당연히 실제 사람으로 안 했겠죠. 뭐 모형을 잘 만들어가지고 했겠지만 실제로 실험을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근데 섬뜩한 사실은 슬프게도 제가 이 이야기는 괴담이라고 했는데 정말 슬프게도 이 괴담은 실제 사례가 있대요. 심지어 근데 괴담으로 떠도는 이 도시전설보다 실제 사례가 더 심해가지고 이 사고 후에 남아있던 게 일부 살점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뭐 뼈도 안 남고 일부 살점만 남아있었대요. 근데 이때 당시에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면 이거 되게 슬프다. 이 당시에 이 잠수할 때 뭐 위쪽에서 수동으로 펌프질을 했나봐. 기술력이 딸리니까 뭐 수동으로 위에서 펌프질을 해줘야 됐나봐. 근데 이때 이 펌프질 하던 인부들이 너무 힘들어요 해가지고 그냥 그만둬 버렸대, 일을.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잠수복 안에 기압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결국 이 온몸을 압박을 하던 수백 톤의 물 때문에 잠수부 몸이 버틸 수 없게 되어서 사망을 했었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예요. 실제 사례.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 잠수하는 거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서 취미로 많이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그거 위험해 보여요. 위험해 보여요. 실제 뭐 많은 안전장비가 있겠지만 그냥 그래요. 내 바람은 이런 무서운 사례를 듣고 여러분이 잠수를 안 했으면 좋겠다. 작가님, 그러면은 우리나라, 아니 전 세계 이 잠수 관광 레저 산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작가님 때문에 망하면 책임질 거예요? 제가 그 정도 파급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지만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면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이 아니면 다른 말씀 드릴 수가 없네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아무튼 이런 실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끝내면 아쉬우니까 요거는 약간 이런 게 있어? 미친 거 아니야? 싶은 조금의 이야기. 뭐냐면 우리 영화에 보면 그런 장면 또 있잖아요. 이 주인공이 특히 또 톰 크루즈 씨가 이런 것도 해.
실제 영화에 그거 나왔죠. 톰 크루즈 씨가 어떤 장면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빰빰빰빰빰 해가지고 이륙하는 비행기에 몸을 던져가지고 바퀴 붙잡고 그대로 같이 날아가는 장면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실제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외국 여행을 하는 게 가능할까? 우리가 고속도로 같은데 요즘에는 없는데 옛날에는 옛날 짤방 이런 거 보면은 고속도로에 트럭 뒷좌석에 사람들 타가지고 막 이동하는 그런 짤이 있어요. 요즘에도 뭐 시골 같은 데는 있을 수 있는데 그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그것도 되게 위험해요. 근데 이거는 엄청 위험한데 과연 실제로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서 외국 여행하는 게 될까? 이게 정말 될까? 놀랍게도 있잖아요. 놀랍게도 이 비행기 바퀴에 매달려 가기 이 행동을 실제로 미립국 목적으로 하는 사례가 종종 있대요. 비행기 바퀴 안에 이렇게 바퀴에 매달려가지고 바퀴 안으로 쏙 해가지고 실제로 있대요. 실제로. 근데 팩트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식으로 비행기에 무임 승차를 시도했다가는 거의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거의 사망.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거의. 그러면 아니 작가님 사망 안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있겠죠? 실제로 외신에서는 이런 사건이 종종 외신에서 다뤄지기도 하고 바퀴 안에 잡입을 해서 성공한 사람이 있나 봐요. 근데 이와는 반대로 거의 사망을 하니까 실제 사망 사건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엄청난 최근입니다. 무려 2010년에 2010년 2월 7일에 일본 나리타 공항에 착륙한 뉴욕으로 가는 뉴욕발 보잉 777-200 항공기 바퀴에서 동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흑인 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거죠. 바퀴를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뭐 옛날 비행기도 아니고 바퀴 다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바퀴에 이렇게 해가지고 바퀴 올라갈 때까지 하는 건 성공을 했어. 바퀴에서 생존하기 성공했는데 그 안에 너무 추웠나 봐. 너무 추웠나 봐요. 근데 제가 방금 확인된 정보인데 이때 당시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나리타 국제공항의 이 경찰 젠지로 와타나베 씨가 말씀을 했어요. 비행 중에 그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마도 출발 직전에 미립국을 위해서 숨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바퀴 공간 안에 숨어 들어갔나 봐. 그거는 또 어떻게 들어간 거야? 그것도 어떻게 아니 그거는 또 어떻게 들어갔냐? 대단하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은 거의 다 사망하고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했던 거의 사망하게 된다에 대한 실제 사례
실제 성공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비교적 최근이네요. 2000년에 2000년 8월 3일에 폴리네시아에서 출발한 이 보잉 747 이 여객기에서, 그러니까 여객기에서가 아니라 엉켰네요. 이 여객기 바퀴에 20대 남자가 미쳤다 진짜. 20대 남자 제일 미칠 때예요 사실상. 이 20대 남자가 몇 겹의 천으로 중무장을 한 채로 기적적으로 생존해 있던 것이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발견 당시에 이미 뭐 빈사지경의 또 혼수 상태였긴 하지만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생존해 있었다. 그리고 종종 이와 같은 사례가 실제로 벌어진다. 밀항을 실제로 바퀴에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만약에 여러분 밀항을 생각한다면 따뜻한 롱패딩, 따뜻한 핫팩, 따뜻한 내복, 따뜻한 전기팩 지참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지 않아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 솔트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래도 한다면 따뜻하게 하세요. 따뜻하게. 추워서 생존할 수가 없대요. 너무 춥대.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상했죠? 제가 이야기를 고르다 보니 여러분들 안 무서워하는 쪽으로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를 가져올지 궁금해하면서 다음을 기다리시길 바랍니다.